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대해서는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경계가 좀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혼 상담이 필요하신 분 또는 재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이혼 재혼 상담은 매일 평일날 매일 오후 1시에 약 1시간 내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혼 재혼 상담에 대한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거나 또는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문제나 그렇게 나름대로 새로운 인생 또는 내 나름대로 더 나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을 했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또는 재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데에다 초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혼의 심리가 무엇이고 재혼의 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하고 난 후 재혼하고 난 후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내가 지금 현재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부터 그리고 미래 행복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최소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전환을 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이 이혼 재혼 상담이 무료로 하고 있고 그냥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해서 그냥 별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법률 상담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연애 상담이나 결혼 상담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찾아주는 심리 상담도 아니고 재혼한 부부들에 대해서 부부 상담을 해주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면서 그리고 재혼을 하면서 변화되는 심리 그리고 가족관계 관련돼서 자녀관계 관련돼서 또는 인간관계 관련되는 거 또는 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혼 심리 또는 재혼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동거를 하고 있거나 목적을 갖고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거를 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재결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별거라든가 결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혼 상담 또는 재혼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해당이 안 돼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거나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 재결합 관계, 그 다음에 별거를 하고 조혼하는 것 또한 모두가 다 이혼 상담 또는 재혼 상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혼을 했을 때 또는 재혼을 했을 때 심리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해결을 하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만 결국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보다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그냥 별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라이브 이혼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채팅창을 통해서든 이메일을 통해서든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또 지금 현재 이르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미래가 불확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예상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에서의 기본 상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사연, 채팅창을 올려오는 그냥 요약 정리되어 있는 사연이 됐던, 저에게 이메일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해서 무료 상담 신청을 했던,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지금 현재 문제에 관련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결 방법을 분명히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의 원인이 어떤 걸로 기인해서 발생이 되었는지를 일단은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도 마찬가지로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후, 그래서 현재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것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완전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책의 기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 관련되는 문제의 원인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면 현재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그런데 점점 더 악화돼서 더 안 좋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내 자신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악화돼 가는 거고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담에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에 관련돼서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상처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되고, 미래를 행복하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에 관련되는 것까지도 결국은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기회가 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될 거고,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이혼하고 계신 분들 이미,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혼을 하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항상 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회가 왔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문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법률 상담이라든가 연애 상담이니 그 다음에 결혼 상담 같은,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또는 부부 상담과 같은 기존에 있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사연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연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어떤 분들은 싱글, 즉 미혼인 채로 미혼의 심리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해서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미혼인 경우에도 미혼의 심리로 살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을 한 기혼의 심리로 살아가는 것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했다 그래서 문제 생기고 뭐 생기고 이래서 불행하게만 살아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도 마찬가지고 재혼도 마찬가지고, 이혼했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혼했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도록 그 상황에 맞는 나의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것, 거기에 맞는 인간관계를 재조정 작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는 것, 그래야 최소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에 맞는 내 개인의 심리를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목표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줄 때까지 또 열심히 또 사연을 이야기하겠지만,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상담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메일로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본인들이 이혼 상담인지 재혼 상담인지 구분이 막 안 가요. 어떤 때는 자녀 심리 상담에 포함이 돼서 오기도 하고 자녀 심리 상담에 포함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외도 상담에 포함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심리 상담에 포함돼서 오는 경우 있고 어떤 분은 성 상담에 포함돼서 오는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는 이혼 상담인데 요거는 재혼 상담인데 라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 우리가 자녀 심리 상담에서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혼 재혼 상담으로 가면 자녀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근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이 되었던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그래서 방향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은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그냥 뭐 가십거리처럼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담이 결코 아닙니다. 꼭 참고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렇게 제가 미리 여러분들의 사연 이 채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이 사연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온 내용 중에서 요약 정리를 해서 개인의 일상 신상 정보는 다 빼고 요약 정리를 해서 누군지도 모를 거고 보편적인 그런 언어로 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놓고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채팅창으로 글을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은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41살이고 저는 37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12살 아들과 10살 딸이 엄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힘들었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못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고민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랑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 아이들이었다면 엄마가 이랬어 뭐 했어 이렇게 애들이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될 텐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랑 싸움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들의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러나 어쨌든 이혼을 하더라도 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양육을 하겠다는 걸로 해서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렇게 아이들과 관계없이 내가 비록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힘들게는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자, 이제 이게 관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미 아마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협의 이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1우선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인간관계가 양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엄마와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아빠와의 인간관계, 아이들에겐 그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이 엄마와의 인간관계만을 갖고 그 다음에 아빠와의 인간관계는 이제 아빠가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분리가 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을 할 때도 예전에는 양육을 할 때 알게 모르게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의논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갈 때 뭔가 할 때 뒤에 나름대로 남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내 뒤에 남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판단, 결정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는, 누군가에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자 양육하는 내 자신의 심리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상을 뭐를 해냐.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했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랑 이렇게 잘 소통이 잘 안 되고, 공감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관계 적응기에서 또 자아 형성기로 막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1우선은 일단 내가 이혼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한 여성으로서, 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엄마로서 이렇게 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다가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갈 거며, 이제 아내는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럼 아이들의 엄마로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인간관계의 포커스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1우선은 내가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아이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왜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겪어야 될 그런 심리적인 변화도 내가 보호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재밌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혼이 확정된 거, 그래서 남편이 집을 분리가 돼서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이들과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제 아빠는 이렇게 이제 당분간은 어떻게 가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혼에 관련된, 애들한테 이혼이 뭔지, 왜 이혼을 하는지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성은 없어요. 지금은. 왜? 아이들이 아직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빠도 어쨌든 이제 너희들에게 함께 살지는 않겠지만 늘 이렇게 자주 만나고 뭐하고 이런 관련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부모로서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엄마와 이렇게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이거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빨리 되돌려야 돼. 아이들과 함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리돼서 왜 아빠가 안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고 엄마가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해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건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 그리고 함께 좋은 관계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제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계가 좋도록, 엄마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놓고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앞으로 어떻게 갈 거야 라는 거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2번.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해가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면 진짜 이제 현실로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됐을 때 과연 이제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역할도 있고 아빠의 역할도 원래는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에 관련된 이 모든 거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내 심리 상태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미리 예측을 하고 배워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혼 준비를 할 때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상에서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라고 할 때 무조건 이혼하는 게 아니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의 심리로 살아야 돼요. 결혼 기혼의 심리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혼자 살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미리 예측을 하고 혹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 심리로 전환하는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가 생각을 할 때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냐.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남편과 계속 연결. 이거는 기혼의 심리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인간관계를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을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이혼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혼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상담으로 이혼 준비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쭉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이혼 준비 과정에 그 중에서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좋은 관계로 회복을 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이혼, 즉 이혼이 어떻다 뭐다 이 얘기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아빠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엄마와 살면서 이제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왜?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 간다는 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가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집에서 또는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여기서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아이들이 받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과연 어떻게 내가 문제를 또 해결해 갈 것이냐. 그런 것 또한 미리미리 사전에 알고서 준비를 해갈 수 있다 그러게 되면 막상 닥쳤을 때 즉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혼을 할 때 이혼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혼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뭐를 하려고 들면 이미 막 결과가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이혼 준비 과정을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무료 이혼 상담이 있으니까 무료 이혼 상담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아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딱 아이 문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아마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혼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 특히 이혼 준비에는 한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자녀와의 인간관계와 양육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랑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별도 이별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별을 한다,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이별을 한다 그러면은 둘 다 서로 상대랑 이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은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한 사람은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이 관련되는 과정마다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별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함께 가면서 상처를 매우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별을 하고서도 그 상처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에 관련되는 게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별하기 전에 재밌고 즐겁게만 이렇게 가다 재미없다, 즐겁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낸다 그러면 관련돼서 이별하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지를 않습니다. 왜?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별을 할 때 또는 이별하기 전 단계에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냥 이별한다고 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스트레스 상처는 나에게 발생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했을 때 어려움과 슬픔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 즉 이별을 했는데 답답하고 보고 싶고, 또는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그때 잘할 걸 막 이런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또 누굴 만나야 돼,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유야를 막느라고 나에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깊게 발생이 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은 그거를 일시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악화돼요. 악화되면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누구를, 그 이별할 때 만났던 그 대상하고 비슷한 사람을 또다시 만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나에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니까 이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나에게 깊은 스트레스 또는 상처가 발생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상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는 나 때문에라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누군가를 다시 또 만나서 괜찮아져 의존하고 싶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됐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힘든 것부터 먼저 제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렇게 문제에 관련되는 걸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렇게 갔을 때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게 2번. 그래야 이거를, 기회를 좋은 인간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만들게 되는 거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별을 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다시는 이별하지 않고 행복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아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하고, 극복하는 방법, 문제를 그냥 극복하는 방법만 찾지 마시고, 지금 원리를, 나로부터, 내가 힘든 거니까 나를 먼저 안정시켜 놓고, 나를 먼저 안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거, 요게 이 2번째입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반드시 가져가면 이 어려움에서, 이별의 어려움에서 극복을 하고 행복하게 전환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 못 만나고 혼자 인생을 살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했을 때 내가 아프고 힘들다, 지금 나에게 깊은 상처가 발생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깊은 상처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가진 채 누군가를 또 만나고 뭐하고 혼자 살아도 힘들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더 힘들어지고요. 이게 만들어요. 왜? 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깊은 상처를 먼저 제거를 하고 해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내가 아직 안 배워본 게 있잖아요. 뭐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인간관계를 지금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사람을 못 만나고 그 다음에 혼자 인생을 살고 그렇게 되면은 두렵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내 지금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제거하는 거, 2번째는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아는 게 2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2가지만 가지게 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뭔가 미래가 두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해결해 놓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살 수 있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스스로가 스스로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이게 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사는, 스스로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인 건 맞아요. 문제는 뭐, 왜? 내 인생이니까. 상대 인생 대신 살아주려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아이,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아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즉, 내 인생 없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우선은 나. 왜? 상대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나부터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인 건 맞아요.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죠. 상처가 있는데 니 탓하고 있고 뭐 탓하고 있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의존되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피해가려고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애써 피하려고. 자기 인생인데. 그래서 자기 인생을 피하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자기 인생은 돌보지도 않고 계속 즉흥적인 거에 빠져들게,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거 자기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살아간다는 의미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제대로 올바르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 만나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왜? 내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요, 맥락이.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도록 기본이 이걸 만들어 놓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내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내가 그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가르쳐줘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라이브 이혼 상담, 라이브 재혼 상담, 이 관련되는 쪽에서 한 번은 실패를 해봤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인간관계를 맺으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 한 번은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거를 극복을 해서 정말 내 자신부터 먼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이거를 알려드리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연 얘기를 안 하면 저는 계속 두리뭉실하게 이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이 채팅으로 올려주는 이 관련되는 내용은 이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된다, 요렇게 가는 거지만, 예를 들어 이메일로 상담 요청이 오게 되면 좀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약간 상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아이들 문제 해결할 때도 똑같습니다. 아이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내 인생에서 내 아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부터,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문제인지도 자기부터 먼저 알고, 그래야 그 아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랑 원리가 같습니다.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아요. 10의 9은 엄마 또는 아빠 문제입니다. 양육권자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아이에게로 문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양육권자들이 자기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그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부터 한번 보자. 나부터. 왜? 내 인생에서 겪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자기 뜻대로 살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웠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못 살,
혼자 살게 될까봐 두렵고 막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잘 살아 보인다는, 근데 나만 불행해 보여. 그건 뭔 뜻이에요?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빨리 너도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까무시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가지, 뭐 두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조금 아파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 가지고 그 사람조차도 행복해 보여요. 내가 그만큼 악화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참 재밌는 게, 내가 힘들다 어렵다 기회가 왔다라는 걸 지금 나에게 계속 내 자신에게 내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가닥하지 마시고 거기에 빠져들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 별거 아닌 상처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붕괴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하면 해봐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나의 깊은 상처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게 되면 또 반복을 합니다. 깊은 상처를 해결을 하고 다시는 깊은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나를 예방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게 되면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상담하려고 채팅을 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맥상통한 원리를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위에 쓰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는 정말 똑같습니다. 인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 국가, 인종, 그래 뭐 환경, 여건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이 움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갈 때 그 사람이 아파한다, 힘들어한다, 뭐예요? 행복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나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신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는 네 혼자 신나게 살아라, 막 죽여도 되니까 네 혼자 신나게 살아라고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것 또한 그 사람 마음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이란 거는 그 사람,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근데 심리는 함께 갈 거냐, 나 혼자만 갈 거냐, 요건 심리에서 작용하거든요. 요 원리 맥락을 모르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상담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자신감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다, 답답하다,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고 나면 뭐를 해요? 내가 힘들었던 만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는 해결된 걸까요? 아니죠. 인간관계를 완전 파괴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을 이상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나고 재밌고 즐거워졌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안 그래요. 나는 좋은데, 나는 편안하고 되게 좋은데 내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괜찮은데 왜 네가 왜 문제 생겼어? 나는 괜찮으니까 얘나 치료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무지하게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 애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나를 잃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나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 나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애들 집 나가서,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때는 제가 청소년들 관련돼서 정말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도 끝이 없다는 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부터 가야 되지? 보니까 부모님들 문제네? 그래서 부모님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더 테라피도 있고, 엄마가 정신 차리면 아이들 심리 치료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는 방법, 그 마더 테라피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청소년들 관련돼서 청소년 마음교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스스로를 보호해라. 부모들이 너들 다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르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공부해라. 그래서 중학생 이상급이면은 그거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해놨습니다. 다만 혼자 공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라든가 엄마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유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자기들은 다 괜찮아요. 아이들의 문제 생겼다? 다 가르쳐줬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무너뜨려 놓고. 지금도 계속 무너뜨리면서 애들이 이상하대. 애들이. 저는 그게 제일 아픕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나의 깊은 상처 하나가 내 주변을, 나 자신도 어렵게 만들지만 내 주변도 어렵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혼 상담을 한다. 그 다음에 재혼 상담을 한다. 이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나를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합시다. 내가 이혼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혼 심리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도록 인간관계도 조정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 내가 재혼을 했다? 그러면 재혼 심리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혼 심리로 살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간관계를 또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조율을 하면서 행복하게 갈 건지를 알면 재혼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혼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자꾸 탓하고 자책하고 이러면서 무너져 가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 게 바로 라이브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질문하더라도 똑같은, 그러나 여러분의 사연에 따라서 분명히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맥락이라 그래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 심리 아주 잘 봤습니다. 그치만 그때뿐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생기면 또 하고 무한반복. 본인의 의지인 걸 아는데 못 보겠네요. 뭐 해줄 말씀을 없을까요? 있을까요? 결론만 말하면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심리가 아니라, 도박 중독은 자기 의지로 그거를 중단시키질 못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 생기면 또 가고. 그러니까 강박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한 강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도박 중독이거든요. 중독의 기본 원리가 스트레스 또는 상처가 작용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면서 막 그걸 하고 나야 이제 살 것 같아지는, 그게 바로 중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박 심리가 아니고 그거는 도박 중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박의 심리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됐어, 내가 오늘은 다른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간다면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도박을 좋아하는 그냥 심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강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 도박 중독입니다. 중독은 자기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 지금부터 안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요만큼 하다가 멈출 거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박 중독은 중독 증세로 가고 다만 대상이 도박인 것 뿐이죠.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입니다. 이혼 재혼 상담 좀 해주세요. 심리 상담 말고요. 참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법률 상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애 상담, 그 다음에 결혼을 위한 상담,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심리 상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거 상담 아닙니다. 재혼의 기반에다 둔, 이혼의 기반에다 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거, 연애하는 거, 결혼에 관련되는 거, 부부관계 관련되는 거, 기타 등등 싹 빼버립니다. 그거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이혼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되고 재혼은 재혼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혼하지 않았고 아직은 재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이혼을 어떻게 살지, 재혼을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나를 준비해야 돼. 이혼 준비를 해야 되고 재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채 나도 모르게 이혼을 했어. 나도 모르게 재혼을 했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빼놓고 난 다음에 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감당이 안 돼.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은 문제없이 살겠죠.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뭐 이혼을 했어, 그 다음에 재혼을 했어.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사는 거 진짜 잘 살아요. 근데 왜 매일 밤에 술 먹고 뭐에 중독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문제 계속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그거 이혼한 채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재혼한 채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자기 자신만은 압니다. 겉에 있는 사람은 같이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또는 뭔가가 지금 내가 가는데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뭔가 흘러가고 있어.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즉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 무료 상담이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만 올려주시면 기본 방향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무료 상담 있어요. 무료 이혼 상담도 있고 무료 재혼 상담도 있습니다. 그거 신청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지금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거를 정리정돈을 해서 행복하게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심리 상담하지 마시고요. 이혼 재혼 상담을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심리 상담은 이메일로 심리 상담 신청해 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공장을 생길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심리 상담이잖아요. 외로움 때문에 공황장애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황장애는 남자에게는 인식장애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여자에게는 감정장애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즉 남자는 스트레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 강력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참고 견디려고 그러다 해결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황발작 증세가 나타나면서 악화되면 공황장애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상처가 작용을 할 때 참고 견디는데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럴 때 공황발작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게 조금 더 악화되게 되면 공황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공황장애와 여자의 공황장애는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뭐 그냥 다 공황장애래요. 그래서 남자의 공황장애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자의 공황장애는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황장애가 발생되기 전에는 반드시 공황발작 증세가 한두 번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고하는 거예요. 장애로 들어가기 전에. 장애로 가게 되면 늘 발생을 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심리상담으로 넘어왔어요. 다음부터는 심리상담보다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요청을 해주세요. 이혼 재혼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리 상담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중독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장애에 관련돼서 지금 이혼 재혼 상담에는 중독 장애 얘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는
법률 상담 안 합니다. 연애 상담, 그리고 결혼 상담 안 합니다. 또 심리 상담, 장애를 따지고 심리 문제를 따지는 심리 상담 안 합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 안 합니다. 진짜 이혼과 재혼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왜 그 카페나 다음 카페나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보시면 무료 심리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물론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보통 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아마 답변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에 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라이브 상담을 하잖아요. 1시간씩. 매일 2차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뒤 시간 이렇게 계산을 다 하게 되면 하루 반나절은 제가 이 라이브 상담하는 데다가 반나절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글 써야 될 거 글 쓰고 뭐 글 올려야 될 거 올리고, 그리고 상담에 관련돼서 답장 보내고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도 해드리고, 그 일을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 답장은 제가 반드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심리상담, 심리장애 또는 심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지금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하지 마시고 어디에 오셔야 되냐면 이메일로 무료 심리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막 조급하게 빨리 이걸 알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혹시 이혼 또는 재혼과 연결이 돼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잘 모르겠다든가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채팅창을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혼 상담 또는 재혼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후 1시에 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 때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